자, 유튜브 탐정님,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많이 준비했어요.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는지 지켜볼게요. 각 정답마다 1점씩이고 7초 내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 위생검사관인 마크는 한 식당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는 주방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고 나서 식당을 폐쇄했죠. 그는 주인에게 청소를 다 마치면 식당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식당 주인은 청소된 주방 사진을 마크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마크는 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진은 포토샵한 사진이에요. 블렌딩 때문에 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제니와 댄은 사막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났어요. 댄은 경찰을 불렀지만 전화는 즉시 끊겨버렸죠. 경찰은 제니와 댄이 사막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니와 댄은 자동차 트렁크에 5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텐트, 큰 밧줄, 배터리 몇 개, 도시락, 성냥. 위치를 알릴 수 있는 2가지 물건은 무엇일까요? 성냥으로 밧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존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변장한 사람이 달려와 그의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존은 도둑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바로 공원으로 사라졌어요. 존은 공원에서 3사람을 발견했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셔는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엠마는 아까 누군가 자기 핸드폰을 가져갔고 1시간 동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로버트는 조깅을 하고 있었고 잠시 숨을 돌리려고 앉았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존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엠마였어요. 존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스튜어트는 새 동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로 깊은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흥미진진한 북극 탐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길을 잃어서 펭귄알을 먹으며 살아남아야 했다고 말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그의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북극에는 펭귄이 살지 않아요. 메리는 미치광이 과학자의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과학자는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놓아주겠다고 말했어요. 3개의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문은 독사와 독거미로 가득 찬 정글로 이어졌어요. 2번째 문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오스트리아의 얼음바다로 이어졌어요. 마지막 문은 활화산 내부로 이어졌습니다. 메리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가 없죠. 경찰은 박물관에서 값비싼 예술품을 훔치는 사람을 쫓고 있었어요. 경찰은 범인이 화랑 개관식에 참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도둑이 어느 예술품을 훔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었어요. 3가지의 후보 예술품이 있지만 추적장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에 추적장치를 달아야 할까요? 금으로 된 액자는 눈에 띄지 않고 들고 나가기에는 너무 큽니다. 목걸이는 주변에 경보장치가 있어요. 추적장치는 금으로 된 꽃병에 달아야 합니다. 줄리는 누군가 그녀의 보석 상자를 뒤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떴을 때 줄리는 불을 켜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봤어요. 그 즉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어두웠지만 윤곽을 볼 수 있었어요. 경찰은 6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죠.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5번입니다) 그의 머리와 수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뾰족해요. 선생님이 학생 중 1명을 자연으로 무료 캠핑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최고의 학생을 뽑기 위해 시험을 준비했어요.
5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씨앗을 주고 3개월 후에 가장 큰 나무를 가져오는 학생이 선발될 거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여학생을 선발했어요. 왜일까요? 학생들은 가짜 씨앗을 받았어요. 빈 화분을 들고 온 학생이 유일하게 정직한 학생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저녁 식사 파티에 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누군가가 금고에 침입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는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마일즈는 그와 아내가 그날 밤 10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데이브는 친구 집에서 밤새도록 카드를 쳤다고 말했어요. 잭은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비디오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즉시 누가 침입했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잭이었어요. 시간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안톤은 이상한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감옥 소장은 그에게 감방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가 올바른 것을 고르면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갇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감방은 촌농으로 만들어졌고 쥐가 가득했어요. 두 번째 감방은 창살이 없었지만 벽에 체인으로 묶여있게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방입니다. 초를 이용해서 창살을 녹이고 탈출하면 됩니다. 셀리는 이른 시간에 사업 미팅에 가는 길에 서류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3사람을 의심했고 질문을 했어요. 셀리의 조수는 주방에서 모든 사람이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회계사는 계산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무실 매니저는 전날 커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커피를 사러 가게에 갔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셀리의 조수예요. 매니저가 전날 밤 커피가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스미스 씨는 밥 형사에게 누군가 그의 보석 가게에 침입해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훔쳐갔다고 신고했어요. 스미스 씨는 전기가 나갔고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문을 열기 위해 갔다가 돌아오니 다이아몬드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형사는 스미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전기가 나가면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아요. 제임스는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미치광이 화학자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녀는 제임스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 앞에 3개의 사과를 놓았어요. 하나만 제외하고 독이 든 사과였어요. 어느 사과가 먹어도 안전할까요? 벌레가 있는 사과예요. 사과에 독이 있다면 벌레도 죽었을 거예요. 긴 연휴 동안 사라의 개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형사는 4명의 이웃을 신문했어요. 이사벨은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노아는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 놀았다고 했어요. 윌은 개를 데리고 긴 산책을 했다고 했어요. 엠마는 막바지 쇼핑을 하느라 쇼핑몰에 갔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즉시 알아냈어요. 엠마였어요. 쇼핑몰은 긴 연휴 동안 문을 닫습니다. 옛날 얘기라고요? 하긴 요즘에는 연휴 동안에도 상점들이 내내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릴리는 숲으로 산책을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계속 길을 걷다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여분의 방을 빌려줬죠. 그는 다음날 아침 그녀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어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릴리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그림자가 없었어요.
제이슨은 꽃으로 가득한 식물원을 지었고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아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그는 파티 경비원을 불렀고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스티브는 새 연못에서 특이하게 생긴 개구리를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니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도나는 정원에서 꽃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스티브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제이슨의 정원에는 꽃만 있었어요. 연못이나 호수는 없었죠. 그건 그렇고 어릴 때 울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야 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구리입니다. 보물 사냥꾼 닉은 고대 무덤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신비하게 생긴 남자가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패하면 보물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리가 4개지만 걸을 수 없는 것은? 닉은 답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은요? 정답은 테이블입니다. 도날드는 낚시 여행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여자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밥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당시 도날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호수로 낚시 여행을 갔었고 참치를 4마리 잡았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도날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참치는 호수에 살지 않아요. 결과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12점에서 17점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가장 기발한 수수께끼를 생각해낼 차례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 추가할게요. 7점에서 11점을 얻었다면 세부 사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점에서 6점을 얻었다면 탐정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수께끼 영상을 좀 더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녕!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